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2차 함수, 드디어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자, 2차 함수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 저번 영상에서 뭘 배웠죠? 함수라는 걸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그 두 수 사이의 관계를 관계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y는으로 이제 보통 정리해서 쓸 거예요. 그치? 이때 우변에 등장하는 식이 x에 대한 2차 식으로 등장을 할 때 관계식을 작성을 해봤더니요, 우변이 x에 대한 2차 식으로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식으로 써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지. 이렇게 2차 식으로 등장을 하면 식의 모습에 의해서 이 함수, 두 수 사이의 관계를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2차 함수여야 돼서 2차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가 얼마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라는 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겠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식을 괄호 없이 이쁘게 다 정리를 했을 때, 이쁘게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최고차항이 2차까지만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얘가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2차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 우리가 관계식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옮기는 걸 할 건데요.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에는, 그래프로 옮겼을 때 생기는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함수에 뭐부터 볼 거냐면요, 가장 간단한 기본형이라는 형태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일단은 먼저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식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관계식에 이것만 있어도 나는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 누가 있으면 이제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얘죠, 얘. 요 부분만 있으면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2차 함수의 기본형, 첫 번째입니다. 기본형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볼까 합니다. 자, 그래프 특징들 되게 많아요. 필기 이쁘게 해두시고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기본형은요,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래요.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이구나. 왜요? 그려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배우는 책에 보면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이런 모양을 띈다. 지금 설명하는 특징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구나.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니까 꼼꼼히 그려보세요. 그래서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래. 포물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림 잘 그리나요? 이렇게. 이때 포물선 모양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의 이름을 각각,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하다, 볼록. 그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언제 아래로 볼록하고 언제 위로 볼록하냐면, 앞에 붙어있는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하고요, 앞에 붙어있는 a가 값이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하대요. 왜요? 그려보세요. 책에 다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려보시면 0보다 큰 걸 그려보면 그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겼네.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프 두 개를 보면 그래프의 가장 낮은 곳, 밑에 바닥이 존재하고요. 이 그래프는 여기서는 가장 높은 곳, 천장이 존재를 하죠. 그치? 이때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꼭지점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꼭지점. 요 점의 위치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 꼭지점. 요 점과 요 점.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본형에서는 이 꼭지점의 위치가 항상 0,0에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의 가장 낮거나 높은 부분이 0,0 여기에 그려진대요. 외워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축 혹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보물선 모양은요, 기본적으로 가운데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예요. 이때 이 선의 이름을 우리가 축 혹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축은 좌우가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찍은 가장 낮은 점, 요곳에 꼭지점을 지나가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2학년 때 세로선의 방정식을 항상 x는으로 시작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배웠고요. 꼭지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와 똑같아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 x는 0, 얘가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외우기가 편하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절대값 a에 관련된 거예요.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는 1차 함수에서는 a의 이름을 기울기라고 불렀을 텐데, 우리가 2차 함수부터는 a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다? 폭이라고 부를 겁니다. 폭. 그쵸? 이때 이 폭이 어떻게 된다고?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애랑 이거보다 더 얇은 애,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두 개가 있을 텐데, 누가 더 절대값 a가 크다? 안에 들어있는 폭이 더 얇은 애가 절대값 a가 크다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왜요?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다 그리게끔 나와 있습니다. 뭐 책에 얘가 이제 y는 x제곱인데요, y는 2x제곱 그려보세요. 나옵니다. 그려보시면 y는 2x제곱이 조금 더 얇게, 폭이 좁게 그려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칠판에 좁아서 지우고 다시 쓸 거거든요. 화면 멈추고 필기 꼭 해주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보죠.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이거는 이제 기본형에만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형태가 기본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일단 그래서 기본형에만 해당한다고 필기 꼭 해주시고,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서로 두 개가 x축 대칭에 있대요. x축 대칭. 그림으로 보면요, x축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내가 y는 ax제곱, a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쵸? 그러면은 가운데 여기 뭐예요? y축에 이런 식으로 y는 ax제곱이 그려질 거예요. y는 ax제곱.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면 개수가 앞에 붙은 게 마이너스 a인 거는 음수겠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꼭지점이 0,0인데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치? 근데 절대값이 어때요? 둘 다 a로 똑같죠? 그러니까 폭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으로 두 개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붙은 개수가 부호가 반대일 때에는 서로 무슨 관계? 지금처럼 x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겼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얘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 문제에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범위가 등장을 한대요. 하는 범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에는요,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는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프 못 그리면 문제 못 풉니다. 아니, 못 풀진 않겠지. 하지만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 꼭 좌표평면 위에다 그릴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그릴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첫 번째, 볼록성만 표현을 해주세요. 볼록성. 그래프를 보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표현을 해주고, 두 번째, 축을 그릴 겁니다.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내려가게 생겼냐,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냐,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볼 겁니다. 그렇죠? 내려가는 모양,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얘가 짱이죠, 이런 문제는. 자, y는 ax제곱입니다. x제곱이요. y는 x제곱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우리는 y의 값이 감소하는 범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감소하는 범위. 감소하는 범위. 자, 그림 그려볼게요. 어떻게 하자고? x축에 볼록성 앞에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축을 표현을 해줍시다. 축은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다고? x는 0으로 생겼다고. 그래 놓고선 반쪽을 가려요. 축 기준으로 반반 나눌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려가는 모양인지 올라가는 모양인지 구별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내려가는 모양일 때는 우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요. 올라가는 모양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치? 자, 이쪽을 가리고 왼쪽만 보면요, 어떤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감소하고 있구나, 감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 이쪽 가리고 보시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어떤 범위라고? 감소하는 범위라 그랬죠?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왼쪽입니다, 그쵸? 0보다 커, 작어? 작은 부분. 그래서 정답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혹은 축의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꼭 그려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징들도 지금처럼 6가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번 고르는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겠죠? 6가지 특징 잊지 않게 꼭 잘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나서 기본형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본 다음 우리 다음 영상 보는 걸로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